네, 현장에는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손 내민 한동훈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개파 쳐내기 작업이 김예지 의원부터 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이거를 자신의 개파를 지키기 위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봐야 될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조금 고생했다. 처음으로 일단 정치적 화해의 어떤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른바 장한석 연대. 그러니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름 한자씩을 뗀 그 장한석 연대에 대한 그 첫 번째 반응이 보니까 뭐냐니까 이게 뜬금없다. 처음 들어본다고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보니까 애당초 이 장한석 연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바가 없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반응으로 보였던 게 보니까 시기상조라고 얘기했거든요.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완곡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 연대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좀 보였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싼 우리 아마 보수권에서는 볼 때 어쨌든 이제 이 국민의힘 범보수 야권이 약하니까 네. 세력을 흩어져 있지 말고 네. 좀 모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좀 따져보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참 자세히 보시면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 기반이 탄핵을 반대한 당원들이 주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은 여지껏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심판이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탄핵을 반대한 분들이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은 탄핵을 찬성했거든요. 애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이 함께 하지만 지현재적으로 화합적으로 바로 결합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이준석이나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건 시기상조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치적 기반이 완전 한꺼번에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장한석 연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마 개혁신당하고는 이번에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하기 전에 네.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 특검이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연대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연대를 했던 분들은 모두가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 출신의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아마 그때 낙준연대인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났냐 낙석연대로 낙석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아마 개혁신당 대표하고 아마 어떤 연대라든가 앞으로 뭐 합당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거부감이 좀 있고 네. 아마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할 때 광역단체장 후보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대선 때 그 젓가락 인용 발언 이후로 사실은 과거만큼 지금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 활로를 좀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국민의힘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연대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조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거나 뭐 대구시장 후보를 낸다거나 부산시장 후보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떤 후보를 내든 안 내든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지금 섣불리 개혁신당하고 손을 맞잡을 이유는 없다. 이런 게 아마 정책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지금 아마 장동혁 그 우리 그 당권파에서 볼 때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은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예. 장동혁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 그때 가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자기 접수하겠다. 당권을 접수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는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판이 바뀌는 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보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구나 또 사람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국공합작을 좀 비유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국공합작이 뭐냐면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중국 본토에 일본군 우리 제국주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그때 마오쩌둥과 모택동이죠. 모택동에
공산당하고 장재석 그러니까 장재석. 장개석의 국민당이 어쩔 수 없이 외세에서 침략이 들어오니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본군을 막아냈네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보택동은 별도로 힘을 모아놨다 이 장개석이를 대만도로 밀어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희 입장에서 볼 땐 이 한동훈하고 괜히 어설프게 손잡았다가 본인이 그냥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 위기를 느끼고 당내 입지가 줄어드는 걸 알고 나름대로 일단 그런 형태로 조금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장동희 대표 체제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에 나오는 그 장한석 연대는 사실은 조금 뭐 시기상조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 연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장동희 대표가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조금 쉽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손 내미는 한동훈, 거리 두는 장동영입니다. 근데 손을 내민다, 거리를 둔다는 건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한동훈과 장동혁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둘 사이 왜 멀어졌나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보세요? 미스터리예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장이 될 때 사무총장으로 정격적으로 발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보면 0.5선이어서 1선 뭐 초선도 아니었고 0.5선이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당 대표 나갈 때 러닝메이트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만들어졌으면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반자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아마 비상기업 때도 보면 함께 있었거든요. 본회의장에 그때 해제할 때. 그때도 불구하고 갈라선 걸 보면 아마 두 분 사이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이 달랐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무시당했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 일정이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지금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모르겠다 그러고 장동희 대표도 굳이 과거의 일을 덜쳐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터리인데 이거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다만 그 이후로 굉장히 조금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보면 김문수하고 장동희 후보가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악을 선택해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차악이 장동혁 후보를 얘기한 건 아니다 해서 사실상 완전히 이제 뭐 파국으로 치달았는데 이번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필리버스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끝낸 장동혁 대표에게 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페북 메시지를 누구 했거든요. 많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 화해손을 내민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양두구육 화해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양두구육 화해. 왜냐하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24시간에 초인적으로 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오는데 그 본회의장에 친한계 의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이래도 그래도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비타민 했는데. 먹고 끝내고 내려왔으면 그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친한계 의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이 성탄절 진정한 그 의미는 희생이라고 말한 게 어떤 좀 뼈 있는 말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보면 저는 지금 당장 희생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워낙 이분이 지금 복잡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번에 필리버스터 했던 내용들도 하나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 이해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이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다만 지금 내란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정치적 관계 절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려야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부분이 뭐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상 국민의힘이 정치적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절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정치적 절연이 되면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달에 있으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정치적 절연이 바로 돼버리면 이렇다면 이거는 내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한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의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심 선고가 나면 그의 어떤 형태로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라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당내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당장 정치적 절연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장동희 대표 지금 간접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아마 필부에서도 좀 나왔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12월이면 무너진다. 아니면 내년 구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당을 접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세상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는 중도 보수 입장이 조금 유보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필부 끝나고 나니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저렇다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장동혁에 대해서 비토를 하기보다는 조금 유보하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친한계 또는 일부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의 어떤 전국을 조금 이끌어 나갈 그런 이제 주도권을 조금 쥐었다. 이렇게는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 혁신이 뭐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쇄신안 내년 초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표 쇄신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뭐 첫째는 보면은 당면 개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당면 개정이 보면 2018년도 그때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됐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당면 개정은 아마 첫 번째 쇄신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좀 재미있게 보셔야 될 게 그때 새누리당에서 바뀐 이름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파 결집이에요. 우파 결집.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당면 개정은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아마 자유우파의 결집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당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떤 쇄신안이 조금 먹혀들려면 단순한 당면 개정보다는 그 당면 개정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어떤 당면 개정이나 이런 쇄신안이나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어떤 선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낼까. 다만 이제 다음 달 16일이나 1월 말 정도가 되면 1심 선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닥이 잡힐 거기 때문에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표 그 쇄신안도 좀 구체적인 어떤 정사진으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예상을 하죠.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사실 크리스마스 휴전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한동훈, 장동혁의 이제 내전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중도층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중도층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네. 봐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도 관계지만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의 어떤 당세를 가지고 제대로 치러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내년에 아마 뭐 지방선거가 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중간 평가 성격도 가지게 될 텐데 네. 지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조금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어떤 지방선거는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세훈 시장 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결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함께 보태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중도층 확장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성패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어떤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의 어떤 보수 형태를 바꾸려면 지형을 바꾸려면 다음번 총선 때 어떤 승부수를 걸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어떤 당장의 어떤 단체장을 한두 명 더 선출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보수의 지형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볼 때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또는 친한계에 대한 잡돌이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되는 거죠. 지금 당 쇄신의 전제 조건이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과의 절연 이 문제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그러니까 평가하세요? 그게 아마 저는 이번 필버에서 나타난 일단을 보면 조금 홀딩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의리는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기다려주는 것이 정치적 예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또 보수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절연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1심 선고 나고 나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국민들께서도 기다려 주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마음을 어떤 거를 이해해 주실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 또 다른 평가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하고 거기에서 혼신의 힘 노고 많았다 한동훈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아마 친한계나 다른 한동훈에 기대하는 사람들의 비판인 것 같은데 왜 장동혁한테 힘을 실어주냐? 그러면 네가 이 보수 진영에서 설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조금 큰 정체를 향한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다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마찬가지로 현재 정치적 경험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무시하는 이유가 보면 본인이 먼저 여당 대표가 됐거든요. 또 본인이 먼저 배지도 달았잖아요. 본인이 또 큰 선거도 치러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정치 경험이 짧은데 일찍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됐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큰 정치인으로 나가고 야당의 지도자 반열로 가려면 조금 포용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본인이 먼저 장동혁 대표와 함께했던 뭐 발굴도 하고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키워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윤호개인이나 그런 극 세력까지 본인이 그렇게까지 가는 포괄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아. 대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거의 뭐 24시간에 어떤 뭐 단식을 겸한 그런 필리버스터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네. 특히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이 모자라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던졌다고는 보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본회의장에 친한계 의원들도 우르르 좀 없었죠. 들어와서 좀 꺼내나 주고 하는데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곧 무너지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또는 양두구역 담화가 아니냐, 그 하해가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 한동훈 전 대표 그날 바로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라 또 하루 묵혀가 그 다음 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본인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번 필보로 필보 리더십이 생기니 당장의 어떤 정치적 어떤 공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이래 손을 내미는 그런 국공합작 이 화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내전의 승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장동혁과 당연히- 한동훈 아니, 중에. 저는 뭐 장동혁 장동혁이 네, 승리다. 장동혁 대표가 거의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이 해왔던 어떤 단식이 아니고 필보를 통해서 예. 리더십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의 어떤 중도 당심들 뭐 어떤 장동혁 대표의 변화 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 중도층의 이 당심이 유보 상태로 좀 바뀐 거예요. 장동혁에 대한 비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어떤 정치적 자산이 이제 어떤 회복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특검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검 추천권은요 조금 상식이 부합하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특검 추천을 할 수 있는 거는 책임 있는 헌법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BBK 특검이라든가 뭐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할 때는 대법원에서 했거든요. 아니면 지난번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던 것처럼 저는 책임 있는 헌법기관이라면 국회가 아니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인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당내 어떤 또 통일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인사가 일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도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정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을 이번에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하고는 조국혁신당에게는 굳이 추천권을 주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어떤 국민의힘하고 어떤 보수 연대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통일교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관례보다는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서는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통일교 특검을 하는 이유가 통일교와 어떤 정교 유착에 대한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어떤 특검의 어떤 내용도 보면 지금 보면은 그 통일교에서 정치권의 로비가 보면 우리 현 정권의 어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천정국을 다녀왔다 그러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천정국을 다녀왔다 그러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보면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벅차거든요. 이것도 시간도 바빠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의 어떤 수사 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5개월이면 150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 수사하기, 그다음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들 전형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진짜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갑자기 민주당에서 신천지를 끼워 넣으면 만약에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공직 선거라든가 당내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의혹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치권의 로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냥 이거 발목 잡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통일교 특검은 오랜만에 지금 여야가 서로 특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했던 관행 그리고 일반 상식에 조금 부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 통일교 특검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연대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장한석 연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한동훈 빼고 다 함께 하자. 이제 장동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한석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시기상조고 시기상조. 지금 당장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장한석 연대는 일부 호사가들의 그냥 호사평에 조금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자, 유승민, 안철수, 윤희숙은 품는데 한동훈은 쳐낸다. 한동훈 빼고 다 같이 하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도 보세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요. 네. 유승민, 나경원, 그다음 그때 유승민, 남경필, 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 그때하고 똑같이 탄핵 찬성했던 분들이 다 좀 당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그때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바른 그때 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것처럼 아마 밀어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는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 장동혁의 노고 많았다면서 손 내민 한동훈, 그다음에 장동혁과 한동훈의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철현 전 국회정치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